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.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. 뭔가가 큰 물결이 오고 있다. 이게 정말 큰일 날 것 같다. 경제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팬데믹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3개월치 먹을 거나 생필품 대체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. 야,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환란, 대공황, 뭐 천재지변 해가지고 원인이 다 우리한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, 그죠? 예.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늘의 경고를 다 무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계속 이 삶을 이어왔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업보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올해 4월쯤 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다.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들 좀 하시고 미리미리 이제 좀 한 3개월치 정도 비상식량 그리고 물, 약품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. 그게 네, 도저히 도대체 어떻길래 3개월치 식량이 필요하지? 예?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지만 전에도 그랬잖아요. 이 세계가 완전히 그 밭 갈아엎듯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.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가 있다고요, 이게. 근데 그 시점이 하늘에서는 정확히 언제 어느 때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. 왜?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.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의 시기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전 세계 지금 상황들이 하루하루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뭐가 급한지 하루하루 뭐 굉장히 그냥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을 어림짐작해서 한 4월쯤이면 이게 터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.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서 15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. 15년 전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. 세계적인 상황이. 라는 생각으로 계속 3개월치를 두고 있으면서 15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묵은 음식들만 먹게 되는 거죠. 계속. 그렇죠. 예. 계속 이제 3개월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물건을 사면 제일 뒤에 밀어놓고 3개월 다 돼가는 것들을 계속 먹어 왔었는데 이제 그만큼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하늘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, 그냥. 근데 하늘은 정확한 시점은 안 알려주시죠. 그거는 공평의 원칙에 벗어나죠. 예. 공평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얘기 안 해주시고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야. 너희 눈으로 너의 판단을 해서 네가 직접 판단을 해서.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의식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시야가 넓어지고 전체 그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해서 점점 그 시기가 다가왔구나라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4월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예. 그렇듯이 이 하늘의 메시지는 그냥 어떤 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가 뭐 전보듯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.
예,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시기는 우리 자율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. 예. 뭐 답변이 좀 됐나요? 됐는데요. 예. 근데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. 네. 3개월 후에 모습은 어떨까요? 예,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모든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비가 되겠죠. 예? 예, 세계 대공황이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옵니다. 이게 뭐 이렇게 조짐이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뭔가 그럼 그때 뭐 알아서 하겠지. 그때 뭐 좀 대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오해입니다. 손도 못 씁니다. 예?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대비를 해서 가치가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. 예? 손도 못 쓰는 정도로 빨리 사라져요. 그게. 그래서 미리 알아서들 판단을 하시고 가능하면 주식, 코인, 뭐 이제 어떤 부동산이면 뭐니 하여간에 그 사라질 만한 가치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 제일 좋은 게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근데 이렇게 세계가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버티고 그러면 자그마하게나마 동네 단위, 지역 단위로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. 예. 뭐 물몰 교환도 가능하고요. 예. 어떤 식으로든 뭐 갖고 있는 현금이라도 뭐 해서 지역적으로나마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. 아니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게 그나마 이제 전쟁 상황이 안 터진 지역에서는 그냥 그대로 시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조그만하게나마 경제가 돌아가게 되겠죠. 뭐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정도는 비상 식량을 좀 비축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급박한 순간은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보면 기존에 엄청난 기득권층,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은 충격이 더 크겠네요. 그럼요.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,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. 자기네들이 그 부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부의 가치가 다 날아가 버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? 일반인들하고.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기도 나가서 뭔가 물건이라도 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도. 예?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고요. 그 반대로 저기 오지에 살고 있는 밥 갈면서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.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. 그냥. 뭐 경제 대공황이 있었네. 그거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. 예. 그런 식으로. 예.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의해서 뜯겼던 사람들은 그 뜯김이 없어지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이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그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.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값으로. 예?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오는 거죠. 그 사람들은. 2대8의 법칙. 예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흐름이 있어야, 변화가 있어야만 이게 해결될 문제지 어떤 체제를 개선한다고 지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은. 한계를. 예. 지금 왜냐하면 이게 체제를 바꾸기에는 이미 그 의식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단계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바꿔놓는 수 외에는 말로는 이게 되지질 않아요. 근데 아까 계엄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
이번 사태가 좀 안 좋았다면, 이 정치 상황이 안 좋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예. 더더욱 큰 그럼요. 딥스의 계획이었다니까요. 딥스 애들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득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걔네들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분란을 일으켜서 내전 상황이 됐든 북한이랑 붙는 상황이 됐든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. 그 상황이 가장 자기네들이 또 다른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평정하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냥 다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추가로 또 중국에다 또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중국하고도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. 우리 국민은 정말 천만다행이네요, 지금. 예.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좀 의외의 행동.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. 이 자식이 계엄을 하랬더니 그렇게 한 게 계엄이야? 이렇게 된 거야, 이게 상황이. 아니, 계엄을 안 했는데 왜 하다 말어, 쟤는. 좀 했어야지, 좀 세게. 그래가지고 좀 뭔가, 분란이 일어났어야지. 우리가 멋지게 짜자잔 하고 들어가서 싹 평정시켜주고 했는데, 우리만 입장 곤란해지게 생겼네, 이거. 이렇게 된 거예요, 이게. 그리고, 중국의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, 저 상하이방 저 새끼들 때문에 아주, 중국만 입장 난처하게 생겼네. 해가지고 지금,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될 판이에요, 지금. 자기네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잠식을 했다라는 부분을 얘네들이 추궁할 수 있잖아요. 미국 딥스 애들이. 그러니까 그거 면제하려고 그래도 그러면 자기가 빨리 수습을 해서 뭔가 상하이방 애들 싹 소환해가지고 다 처단하고,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이제 해야지 그거 면책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. 예? 네. 3개월 준비하는 그 식량 15년간 하셨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렇다면 15년간 꾸준히 했다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, 진짜로. 그리고 제 눈에는 야, 진짜 이거 큰일 날 조짐이 보이네 하고 그렇게 믿고 그걸 해왔었고. 근데 왜 하필 올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? 그게 메시지가 왔어요, 저한테. 그동안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. 그럼에도 저는 그걸 지켰고, 근데 올해는 이걸 발표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. 제가 이 발표를 괜히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겠죠. 예? 무슨 뜻이 있어서 이걸 발표를 하라고 하셨겠죠? 그래서 하는 거예요, 저는. 뭐 이걸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과고, 그죠? 네. 약간 원칙적인 걸 좋아하고. 그럼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,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검증을 못하면 믿지 못하는 성격이에요. 성격 자체가. 제가 봐왔는데. 그래서 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.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면 그럼 여태까지 인간이 몰랐던 걸 알려달라. 진짜 이 우주의 비밀,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면 내가 맞네라고 인정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있을까요? 저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거라고요. 뭐가 검증을 할 수 있을까? 뭐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?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냥 일반적인 예언을 듣거나 일반적인 앞날을 나를 이렇게 그런 거는 저는 그건 아니지. 저는 그거 갖고는 인정을 못 해요.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거 알려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질문을 했고, 결국엔 힌트만 줬는데 그럼에도 그 방식이
너무 공평한 거예요. 나한테 그걸 자세하게 알려줬다면 전 또 안 믿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. 다 알려주면. 그건 공평하지가 않지.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대로 내가 한 만큼만 준다고. 예, 한 만큼만. 딱 한 만큼만 줘요.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해야 그걸 줘요. 99만 해도 안 줘요. 제가 전에 그랬죠. 1서부터 99는 2원이고 100이 1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99까지는 다 해요, 사람들이. 그래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은 100을 하라니까 왜?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99에서 1로 가요, 진짜로 사람들이.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. 요거를 못 넘어요. 99에서 100을 못 넘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니까. 1서부터 99는 진짜 안 한 거구나. 2원이구나.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구나.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요. 근데 꼭 100을 해야만 그 다음 힌트를 줘요. 99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. 됐잖아요. 이거야. 난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99하고 100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99는 1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. 99는. 그러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는 의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죽었니 살았니도 확인할 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뽑아낸다 그러잖아요. 왜?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아 있으면 그 한 방울로 인해서 다른 피가 다 다시 오염이 돼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의 의미예요. 그리고 저는 그거를 몸소 체험으로 그걸 깨달았어요. 진짜 그러는구나. 야, 내 몸에 마지막 한 방울 피가 남아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. 그리고 참 공평하시네 라는 걸 체험했고,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의구심을 가질 건데, 제가 여기서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의구심 저 다 해봤습니다. 진짜로. 저는 더 해요. 여러분들보다 10배, 100배 더 의심 많은 사람이고,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절대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다 해봤는데, 어디 이제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. 이거는 도저히 안 믿을래. 그래서 저는 확인을 했고 드디어는 우주의 법칙을 알아냈고, 저는 그래서 안다라고, 신이 존재하는 걸 안다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 한다고. 그러니까 믿음에서 안다. 네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다음 문명은, 현재까지의 문명은 믿음의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알매 단계예요. 여기는. 여기서 믿으라 하지 않아요. 여기서는. 알지? 이거야. 신의 존재를 알지? 알죠. 이거야. 아는데 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. 하여간 준비 잘 해야겠네요. 예, 예.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